방글라데시 2025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더러운 나라라고 불리는 곳, 국제 관광객들이 거의 발을 들이지 않는 땅입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과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함께 이 나라에 대한 충격적인 20가지 사실을 살펴보시죠. 각각의 사실은 왜 방글라데시가 세계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더러운 나라로 불리는지 더 뚜렷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 바로 방글라데시의 지리에서 시작합니다. 수백 개의 강에 둘러싸인 땅볼레라면 비옥한 초록빛 천국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7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강이 가로세로 흐르기 때문에 강이 나라라고 불립니다. 이 강들은 비옥한 평야를 만들어내며 수천만 명의 농민을 세대에 걸쳐 먹여 살려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 들어서면서 어머니 강이라는 이미지는 오히려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강물은 공장 폐수와 쓰레기로 까맣게 물들었고 죽은 물고기가 강 위에 둥둥 떠다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물로 목욕하고 빨래하며 음식을 짓습니다. 매년 우기마다 겐지스 브라마푸트라 매그나 강의 홍수가 수백만 채의 집을 삼켜버리고 마을 전체가 배 위에서나 임시 피난처에서 살아야 합니다. 유엔은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30년 안에 최소 3천만 명의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해수면 상승과 토양 침식으로 영구히 고향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강으로 태어난 나라가 이제는 바로 그 강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맞습니다. 만약 이런 강물을 요리에 쓰고 목욕해야 한다면 감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방글라데시는 강으로 인해 서서히 죽어가고 있지만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상황은 훨씬 더 어둡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나라를 두려운 이름으로 부릅니다. 기후변화의 그라운드 제로, 전 세계 환경 붕괴 위험의 1번지, 해수면 상승 매년 벵골만이 수십 헥타르의 농지를 집어삼킵니다. 해안 마을들이 사라지고 수천 가구가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기후이주 유엔은 2050년까지 최소 3천만 명의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기후 난민이 되어 고향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초강력 사이클론 방글라데시는 매년 평균 두세 번의 큰 태풍을 맞습니다. 2020년에 암판 태풍은 단 하루 24시간 만에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집을 빼앗아 갔습니다. 토양 침식 매번 홍수는 마을을 통째로 쓸어가 버려 국가의 지도가 계속해서 지워지고 다시 그려집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방글라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보여주는 예언과도 같습니다. 세계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일 수많은 나라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연속적으로 치명타를 가하는 가운데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또 다른 적, 바로 통제불능의 인구 폭발과 도시화과 맞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방글라데시 다음으로 기후변화의 희생자가 될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한국, 아니면 일본. 기후변화가 자연에서 오는 위협이라면 인구 폭발은 방글라데시가 스스로 짊어진 시한폭탄입니다. 방글라데시의 면적은 약 14만 8천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2025년 현재 인구는 이미 1억 7,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진 나라 중 하나로 제곱킬로미터당 1,100명이 넘습니다.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설명하자면 미국에서는 한 채의 넓은 교외의 주택이 한 가족에게 충분하지만 방글라데시에서는 같은 공간에 10명이나 들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은 한국에서 가장 붐비는 도시로 여겨지지만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는 훨씬 더 숨막힐 정도로 혼잡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인구 증가 속도가 두 번째로 빠른 도시이며 콩고의 킨샤사 다음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비좁은 슬럼가에서 5에서 6명의 가족이 10제곱미터도 안 되는 작은 방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기반 시설은 늘 과부하 상태입니다. 병원은 환자로 넘쳐나고 학교는 아이들을 수용할 자리가 부족하며 교통은 아침부터 밤까지 꽉 막힙니다. 실업과 빈곤은 끝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마늘은 지역에서 제곱미터당 땅은 생존 전쟁터가 됩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할 뿐 아니라 숨쉴 공간과 살아갈 공간까지 빼앗기며 싸워야 합니다. 수백만 명이 과밀 도시로 몰리면서 수도 다카는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도시 악몽이 되어갑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국에서 한 집은 한 가족에게 충분하지만 방글라데시에서는 10명이나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살 수 있겠습니까? 방글라데시의 혼란 전체를 보고 싶다면 숨 막힐 듯 인구가 많은 수도 다카에 들어서면 됩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는 도시 중 하나로 매년 수십만 명의 농촌 이주민들이 재해와 빈곤을 피해 몰려듭니다. 이미 열악한 기반 시설은 이제 완전히 숨이 막혀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끔찍한 교통체증, 5km의 거리를 가는데 2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24시간 내내 울려 퍼지는 경적 소리 날카로운 소음이 도시 생활의 배경음악이 됩니다. 짙은 대기, 오염, 낡은 버스, 오토바이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하늘은 늘 탁합니다. 비좁은 주거 환경 주민들은 임시 슬럼가에 몰려 살아야 하며 깨끗한 물과 전기조차 부족하고 전염병이 도살입니다. 다카의 익숙한 풍경은 인력거가 도로를 가득 메우고 낡은 버스와 트럭, 심지어 보행자와 뒤엉켜 싸우는 모습입니다. 명확한 교통법칙은 없고 매일 도로 쟁탈전만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카를 숨막히는 수도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도시를 이동하는 매 순간은 생존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렇게 숨막히는 도시 생활 속에서 방글라데시의 길거리 음식 문화가 어떤 충격을 줄지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나라에서 길거리 음식은 자부심이지만 방글라데시에서는 누구든 한 번 보면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다카의 붐비는 거리 곳곳에서 피타라는 쌀떡 푸차라는 소로 채운 빵촛 포티라는 병아리콩 양념 무침 같은 전통 음식을 파는 노점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향긋한 맛 뒤에는 위생 악몽이 숨어 있습니다. 음식이 하수구 바로 옆에 놓여 있고 그릇은 탁한 물이나 심지어 하수물에 씻습니다. 고기와 생선은 뜨거운 햇볕 아래 파리와 모기에 뒤덮여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서양인들이 어두운 음식 문화라고 부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비둘기, 거북, 장어, 달팽이 같은 고기뿐만 아니라 메뚜기, 딱정벌레 같은 곤충까지 먹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염소의 생피를 마시거나 생간을 먹으면 힘과 활력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현지인들에게는 가난 속에서의 적응이지만 관광객들에게는 끔찍한 문화 충격이 되어 다시는 방글라데시 길거리에서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합니다. 음식은 본래 민족의 영혼이지만 방글라데시에서는 오히려 빈곤 비위생, 그리고 공공 의료 시스템의 무력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빈곤이 거대한 산업을 키워냈습니다. 세계의 저가 의료 공장이라 불리는 방글라데시 섬유 산업, 그러나 동시에 수백만 노동자들에게는 지옥 같은 현장입니다. 여러분은 방글라데시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어볼 용기가 있습니까? 용기 있다면 댓글에 있다라고 남겨주세요. 방글라데시는 가난하고 더럽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입는 옷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세계 2위 규모의 의류 생산 기지로 자라 H&M, 구찌, 버버리 같은 브랜드의 수십억 벌 옷이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파리나 뉴욕의 화려한 불빛은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로 밝혀집니다. 어두운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노동 한 달 100달러도 안 되는 임금. 대부분은 어린 여성들로 15살밖에 안 된 소녀들이 탈진할 때까지 바느질을 합니다. 2013년 라나 플라자 붕괴, 1100명 이상이 숨진 비극은
이 지옥의 단면일 뿐입니다. 당시 세계가 눈물을 흘렸지만 곧 아무 일 없었던 듯 쇼핑을 계속했습니다. 서양의 패션은 화려할지 몰라도 방글라데시에서는 늘 땀 섬유 먼지 그리고 노동자들의 피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은 어쩌면 방글라데시에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의류 공장이 땅 위의 지옥이라면 방글라데시 치타공에는 또 다른 지옥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 묘지입니다. 유럽, 미국, 일본에서 온 수백 척의 거대한 배들은 수명이 다한 뒤 현대식 기술로 재활용되지 않고 이곳으로 끌려와 맨손으로 해체됩니다. 노동자들은 건물만큼 높은 선체를 기어 올라가 용접기와 녹슨 칼로 철판을 한 장씩 잘라냅니다. 안전모도 보호구도 없어서 작은 실수 하나로 곧장 추락해 즉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폐유 성면 독성 화학물질을 들이마십니다. 암과 폐 질환으로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입니다. 아이들까지도 배의 무덤으로 뛰어들어 목숨을 몇 푼의 동전과 바꿉니다. 치타공 앞바다는 세계의 산업 쓰레기 구덩이로 변에 기름띠가 번지고 물고기가 죽고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이곳은 세계가 거대한 강철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이며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자신의 피와 살로 그 대가를 치릅니다.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뒤에 이어질 더 충격적인 사실도 함께 살펴보세요. 방글라데시에는 듣기만 해도 오싹한 직업이 있습니다. 하수구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기계도 보호구도 없이 배설물과 쓰레기와 독가스로 가득 찬 하수로에 곧장 내려가 맨손으로 긁어내야 합니다. 매일 가장 가난한 계층의 수천 명의 남성들이 그 어두운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메탄과 암모니아 같은 독성가스를 들이마시고 인분과 직접 접촉합니다. 많은 이들이 질식으로 하수구 안에서 바로 죽지만 시신이 끌어올려진 뒤에도 일은 계속됩니다. 품삯은요, 하루 몇 달러에 불과합니다. 관광객의 한 끼 값보다도 적습니다. 더 잔혹한 것은 사회가 그들을 경멸하며 부정하다고 낙인 찍는다는 점입니다. 도시가 쓰레기에 잠기지 않도록 지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데도 말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방글라데시의 하수구 노동자들의 운명만큼 혼란과 더러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례는 드뭅니다. 당신은 어떤 직업이 더 더럽다고 생각합니까? 방글라데시의 하수구 청소인가 필리핀의 쓰레기 매립지에서 줍는 일인가요? 그리고 어른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이 나라의 수백만 아동 노동자들의 운명은 훨씬 더 비극적입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놀고 꿈을 꿉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에서는 수백만 아이들이 세상에 눈을 뜨자마자 생존 경쟁에 내몰립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5살에서 14살 사이의 아동 470만 명 이상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숫자가 700만 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한 세대의 어린 시절이 도둑맞은 것입니다. 아이들은 직물 공장 벽돌 가마, 쓰레기장 오염된 강가에서 페트병을 줍는 일에 내몰립니다. 6에서 7살에 불과한 아이들도 많으며 마른 몸에 작은 손은 바늘과 실 벽돌과 돌에 이미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고 값싼 식당 한 끼에도 못 미치는 푼돈을 받습니다. 비통한 풍경이지만 이 나라의 혼란과 불평등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7살짜리 아이가 하루 10시간 넘게 일해야 하는 모습을 보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나요? 이 진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도록 영상을 좋아요와 공유로 널리 알려주세요. 방글라데시에서는 18살 이전에 결혼하는 소녀가 51%가 넘습니다. 심지어 15살 이전에 결혼하는 비율도 18%나 됩니다. 아직 어린아이일 때입니다. 주요 원인은 가난 사회적 편견, 그리고 딸은 지민이 가능한 빨리 시집 보내야 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소녀들은 학업을 포기하고 집안일을 하며 연달아 아이를 낳습니다. 인생 전체가 부엌과 남편에 대한 의존 속에 갇힙니다.
16에서 17살밖에 안 된 나이의 두세 아이의 엄마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조혼은 단지 낡은 관습이 아니라 여성 세대를 가난과 불평등의 굴레에 묶어두는 사슬입니다.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뒤에도 방글라데시 여성들은 법과 문화가 늘 남성 쪽으로 기울어진 사회를 살아가야 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평생 이어지는 불평등을 견딘다는 뜻입니다. 이슬람 상속법은 아들이 딸의 2배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가정에서는 남성이 거의 모든 결정을 내리고 여성은 종종 부양가족으로 취급됩니다. 농촌에서는 딸은 많이 배워도 결국 아내가 될 뿐이라는 믿음 때문에 많은 소녀들이 고등교육을 금지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여전히 흔합니다. 그러나 수치심과 정의의 부재로 대부분의 사건은 은폐됩니다. 방글라데시 여성들은 사회에 보이지 않는 토대입니다. 그들은 의류 공장과 들판에서 일하고 가족 전체를 부양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옷보다도 값싸게 취급받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단지 인구 과밀 오염 불평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곳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구의 20%가 넘는 사람들이 빈곤선 아래에서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갑니다. 농촌에서는 농사나 품일로 하루 몇천 원, 남짓 벌어 배부른 한 끼도 사기 어렵습니다. 수도 다카에서는 허술한 한 끼가 그들의 하루 품삯을 몽땅 삼켜버리기도 합니다. 서구의 가난은 집과 보조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에서의 가난은 실제 아사 위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서는 깡마른 남성들이 벽돌 나르기, 일자리를 구하려 줄을 서고 어머니들은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남기기 위해 굶으며 아이들은 도로변에서 낡은 돗자리 하나로 몸을 웅크리고 잡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배고픔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들 얼굴마다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 아이의 3분의 1은 영양실조입니다. 수백만 명이 왜소하고 저체중이며 시든 묘목처럼 연약합니다. 많은 소녀들은 마른 몸으로 자라지만 여전히 충분한 건강을 갖추기 전에 결혼과 출산을 강요받습니다. 다카의 거리에서는 자선단체의 도시락 하나를 두고 아이들이 서로 다투거나 쓰레기 더미를 뒤져 남은 음식을 찾는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농촌에서는 하루에 묽은 죽 한 끼만 먹는 가정도 많고 아이들이 헛배를 채우려 맹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매년 이 나라는 두세 차례의 큰 태풍과 수십 번의 홍수를 겪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마을 전체가 지도가에서 지워지고 경작지가 잠기며 가축들이 쓸려갑니다. 2020년에 초강력 암판 사이클론은 24시간 만에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지붕을 앗아갔습니다. 태풍만이 아닙니다. 토양 침식과 지진 역시 상시적인 공포입니다. 홍수 한 번이면 지도가 달라지고 수십 헥타르의 땅이 사라지며 수천 가구가 유랑자가 됩니다. 방글라데시가 기후변화의 그라운드 제로라 불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곳은 행성 전체의 어두운 미래를 생생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사거리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끊임없이 울려대는 경적 소리는 끝나지 않는 혼돈의 교향곡 같습니다. 폐차 직전의 버스는 새까만 매연을 뿜고 릭샤라는 세 바퀴 인력거가 한 치씩 밀고 들어오며 오토바이는 역주행으로 돌진하고 보행자들은 마치 죽음과의 간신히 피하는 게임을 하듯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여기서는 교통법규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려고 기차 지붕 위로 올라탑니다. 승객들은 달리는 버스의 문 밖에 매달린 채로 이동합니다. 꽉 막힌 도로는 5km 거리를 2시간짜리 고행으로 바꿔버립니다. 사고요. 매일 일어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너무나 일상으로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이 혼돈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일부처럼요.
다카에서는 교통 속에서 하루를 무사히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승리입니다. 다카의 혼잡한 차량 행렬 사이로 기이한 장면이 보일 수 있습니다. 소들이 한가로이 거리를 활보하며 버스 인력거, 오토바이 줄줄이를 막아섭니다. 많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소는 여전히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는 무엇일까요? 특히 이드 알 아드하 명절 무렵이면 시장에서 수백만 마리의 소가 도축되어 피가 거리를 붉게 물들입니다. 그런데 일부 힌두 공동체에서는 소의 배설물과 오줌이 정화의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소의 분뇨를 섞은 진흙에 몸을 담그거나 소의 오줌을 마시면 병과 죄가 씻긴다고 믿습니다. 다카의 혼잡한 교통 속에서 당신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 소들이 한가롭게 거리를 거닐며 버스 인력거, 오토바이 행렬을 막아선다. 아무도 쫓아내지 않는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소는 여전히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역설은 무엇일까? 시장 특히 이드알 아드하 명절이 되면 수백만 마리의 소가 도살되고 거리 전체가 피로 물든다. 하지만 많은 힌두 공동체에서는 소의 배설물과 소의 오줌이 정화의 수단으로 여겨진다. 사람들은 소똥이 섞인 진흙탕에 몸을 담그거나 소의 오줌을 마시면 병과 죄가 씻겨 내려간다고 믿는다. 이 광경은 많은 서양 여행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스물한 세기를 살고 있다는 사실마저 의심하게 합니다. 하지만 일부 현지인들에게는 그것이 종교적 신념이자 문화적 자부심입니다. 만약 이 의식이 충격적이라고 느껴진다면 댓글에 17번이라고 남겨주세요. 더 기묘한 이야기가 뒤에 이어집니다. 함께 살펴보죠. 이 장면은 서양인 관광객들에게 충격을 주며 심지어 자신이 21세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믿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일부 현지인들에게 그것은 종교적 신념이자 문화적 자부심이다. 만약 당신이 이 의식의 충격을 받았다면 댓글에 17이라고 남겨보라. 더 기이한 일이 뒤에 기다리고 있으니 함께 알아보자. 방글라데시 북부의 구릉지대에는 만디 다른 이름으로 가로라는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인이 들으면 틀림없이 충격을 받을 풍습을 지금도 유지합니다. 여성이 자매나 가까운 친척과 남편을 공유할 수 있는 관습입니다. 모계사회인 만디에서는 여성이 중심입니다. 재산과 토지가 여성 쪽으로 내려가고 딸이 주요 상속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때로는 한 남성이 같은 시족의 여러 여성 사이에서 공유되기도 합니다. 방글라데시 북부 언덕 지대에는 만디족 다른 이름으로 가로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외부인이 들으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풍습을 여전히 지킨다. 여성이 남편을 언니, 여동생이나 가까운 친척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디족의 모계 사회에서 여성은 중심이다. 재산과 토지는 여성의 계보를 따라 전해진다. 딸이 주요 상속자다. 그리고 모든 이가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남성은 때로 같은 시족 내 여러 여성에게 공유되기도 한다. 만디 사람들에게 이것은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이며 배우자가 없는 여성도 아이를 낳고 다음 세대를 기를 기회를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눈으로 보면 이 풍습은 논란을 낳습니다. 문화적 자유인가 아니면 결혼의 비정상적 형태일 뿐인가요? 만디족에게 그것은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이며 남편이 없는 여성도 아이를 낳고 새로운 세대를 기를 기회를 얻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 풍습을 두고 논란이 많다. 이것이 문화적 자유인가 아니면 결혼의 또 다른 비정상적 형태일 뿐인가? 방글라데시는 세계가 악용하는 거대한 산업 쓰레기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의 낡은 배들이 치타공으로 끌려와 맨손으로 해체됩니다. 패스트 패션 업체들의 의류 쓰레기도 밀려들어 수백만 톤의 천조각과 화학물질이 땅과 강으로 스며듭니다. 심지어 전자폐기물, 고장난 컴퓨터, 텔레비전, 휴대전화까지 방글라데시로 흘러들어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이 녹슨 망치와 칼로 그것들을 분해하며 매일 독성 먼지를 들이마십니다. 그 매 톤의 쓰레기는 고용주에게는 몇 푼의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수백만 시민에게는 느린 죽음을 남깁니다. 안폐지로한 선천적 기형. 세상은 방글라데시를 저가의 공장이라고 부르지만 실상 이곳은 세계의 쓰레기장입니다. 부유한 나라들의 사치와 편리함의 대가를 가난한 이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전 세계로부터 거대한 산업 쓰레기장처럼 이용당한다. 유럽, 미국, 일본에서 온 낡은 배들이 치타공으로 끌려와 맨손으로 해체된다. 패스트 패션 업체들의 의류 쓰레기도 쏟아져 들어와 수백만 톤의 헝겊과 화학물질이 땅과 강으로 스며든다. 심지어 전자폐기물, 컴퓨터, 텔레비전, 휴대전화 고장품까지도 방글라데시로 흘러 들어온다. 가난한 노동자들이 녹슨 망치와 칼로 그것을 분해하며 매일 독성 먼지를 들이마신다. 그 쓰레기 한 톤이 업주에게 약간의 이익을 안겨주지만 수백만 명에게는 느린 죽음을 남긴다. 안폐 질환, 선천적 기형이 뒤따른다. 세상은 방글라데시를 저임금 공장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부유한 나라들의 사치와 편리함을 대신 감당하는 세계의 쓰레기장이기도 하다. 그 혼란스럽고 더러운 풍경 속에서 세계를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강인한 생명력이다. 그들은 눅눅한 빈민가에서 살지만 매일 아침 장터로 나가 노점을 하며 아이들을 먹여 살린다. 그들은 하루 14시간 동안 봉제 공장에서 일하지만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희망한다. 폭풍과 홍수가 집을 쓸어가면 임시 지붕을 세우고 아무 불평 없이 다시 시작한다. 뜨거운 햇볕 아래 인력거를 끄는 남자들 전 세계를 위해 옷을 꿰매는 여자들, 거리에서 사탕을 파는 아이들. 모두가 꺼지지 않는 힘을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꺾이지 않는 끈기다. 방글라데시는 가난하고 더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인간의 비범한 생존 능력이 증명되고 있다. 세계에 교훈을 주듯 말한다. 가장 가혹한 역경 속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살아갈 방법을 찾아낸다. 그렇다면 당신이 보기에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무엇인가?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이 영상을 공유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더럽다고 불리는 나라의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하라.